혹시 블랙홀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사가 우주의 실제 블랙홀 소리를 공개했습니다. 블랙홀은 관측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어떤 원리로 소리가 난 것일까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2022년에 지구에서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음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심연의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들은 오싹하다, 천상의 아름다움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서운 느낌의 바람소리나 괴물, 신음을 연상케 하는 이 소리는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나사는 우주에 소리가 없다는 세간의 오해는 우주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진공이고 음파를 전달할 매질이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말합니다. 하지만 은하단에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양의 가스가 있어 음파 전달체를 제공한다고 나사는 말합니다. 이 블랙홀의 소리 데이터는 약 20년 전인 2003년에 나사의 찬드라 X선 관측소의 천문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후 연구진들은 블랙홀에서 방출한 압력파가 은하단의 뜨거운 가스의 잠불결을 일으키고 이것이 음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사는 이 음파를 음향화 작업을 통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으며 음향 신호를 57에서 58 옥타브로 조정함으로써 사람의 청력 범위 안에서 소리 제압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W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나사의 블랙홀 소리가 실제 블랙홀 옆에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헌트대 마이클 스미스 교수는 인간의 귀가 이런 음파를 감지할 정도로 민감하지는 않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에서는 무엇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일까요? 우선 블랙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블랙홀은 검은 구멍, 즉 강한 중력에 의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어서 검게 보이는 천체를 의미합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슈바르츠 실트가 블랙홀의 수학적 해를 발견함으로써 블랙홀을 현대물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란 질량이 존재하면 시공간이 휘게 되고 휘인 시공간의 효과가 바로 중력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 시공간이 심하게 휘어서 어떤 입자나 빛도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영역을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역의 바깥 경계면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데요.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질량에 따라 정해지는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질량이 태양과 같은 블랙홀의 슈바르츠 반지름은 3km가 되는데요. 블랙홀에서는 사건의 지평선 안쪽이 어떤 상태인지 관측할 수 없으며 이론적으로도 탐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블랙홀의 종류. 블랙홀 자체는 완전히 어둡고 어떤 빛과도 상호작용이 되지 않아 직접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블랙홀은 질량과 크기에 따라 원시 블랙홀, 항성 블랙홀, 초대 질량 블랙홀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원시 블랙홀이 하나의 원자만큼 가장 크기가 작고 속에 산 하나의 질량이 있다고 합니다. 항성 블랙홀은 중간 크기로 가장 흔한 유형인데요. 태양의 질량보다 수십 배에서 수천 배 정도 무거우며 은하계 내 수십 개가 존재한다고 해요. 가장 큰 블랙홀은 초대 질량 블랙홀인데요. 최소 태양 수십만 개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며 은하계의 크기 및 질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은 궁수자리 A인데요. 대략 태양 430만 개와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수성과 태양 사이 거리와 비슷한 지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원시 블랙홀은 빅뱅 직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우주가 폭발하면서 팽창하는 동안 존재하는 물질 일부의 밀도가 극에 달하며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항성 블랙홀은 큰 별의 생애 마지막인 사멸 과정에서 중력으로 인해 붕괴되면서 탄생하는데요. 초대 질량 블랙홀은 아직 기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블랙홀이 위치한 은하와 동시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블랙홀은 가시적으로 관측하긴 힘듭니다.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블랙홀의 강한 중력이 주변의 별과 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별이 우주 속 특정 지점을 돌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별이 없다면 블랙홀 주변을 도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내뿜는 가스는 X선으로 방출이 되는데 전파망원경으로 이 X선을 측정하여 알아보기도 합니다. 블랙홀의 목소리. 나사는 트위터에 지구에서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은하단 중심에 있는
블랙홀 음향을 담은 34초 분량의 음향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무서운 느낌의 바람 소리나 괴물 신음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로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함께 올린 설명으로는 우주에 소리가 없다는 세간의 오해는 우주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진공이고 음파를 전달할 매질이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으며, 은하단에는 사실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양의 가스가 있어 음파 전달체를 제공합니다. 블랙홀의 소리는 2003년 나사의 찬드라 X선 관측소의 천문학자들이 파악했는데요. 블랙홀에서 방출한 압력파가 은하단의 뜨거운 가스에 잔물결을 일으키고 이 부분이 음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블랙홀 옆에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인간의 귀가 그 음파를 감지할 정도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파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들었던 소리는 실제로 들려오는 블랙홀의 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편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에서는 또 다른 블랙홀의 소리를 공개했습니다. 나사에서는 또 다른 블랙홀 소리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천여자리 M817 은하의 블랙홀 소리를 공개합니다. X선, 광학광선, 전파에 서로 다른 음역대를 적용해 소리를 추출한 건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매질을 통한 블랙홀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듯이 블랙홀의 모습 또한 블랙홀이 행성을 삼킬 때 뿜어나오는 가스와 빛들을 통해 블랙홀의 모습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2019년 4월 세계 천문학자들이 협력해 사상 처음 블랙홀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천여자리 M817 은하 블랙홀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온 블랙홀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블랙홀의 특징은 오직 질량, 가군동량, 전하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블랙홀이 되기 이전 천체의 다른 성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질량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물리량이지만 가군동량과 전하는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물리량입니다. 우주에서 발견되는 사실상 모든 천체가 가군동량이 있다는 점이나 블랙홀의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블랙홀은 가군동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나,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은 거시적 규모에서는 전하량이 0이고 전하가 있는 상태는 자연적으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블랙홀이 전하를 갖는 경우는 없거나 생겨난다 해도 전하량이 작고 짧은 시간만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블랙홀은 커블랙홀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커블랙홀은 최초로 그 형태를 관측하는 데 성공한 블랙홀이며 커에 회전하는 블랙홀이라고도 합니다.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이 질량만을 가진다면 커 블랙홀은 거기에 더해 가군동량을 가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천체들은 빠르든 느리든 회전을 합니다. 천체가 붕괴해 만들어진 블랙홀 또한 크든 작든 가군동량을 갖습니다. 게다가 천체가 붕괴해 블랙홀이 되는 과정에서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그 회전이 대단히 빨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커 블랙홀의 경우 블랙홀의 회전으로 인해 틀 끌림 효과가 발생하여 사건의 지평선 바깥임에도 탈출 속도가 광속에 버금가는 지대인 작용권이 발생하며, 작용권에서는 어떠한 물체도 정지 상태로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블랙홀의 회전 방향을 따라 회전해야 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의 반지름은 슈바르츠실트 반지름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이점은 고리 모양이 됩니다. 막강한 중력을 이겨내고 이 고리를 통과한다면 상위 차원으로 갈 수 있다는 가설도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가설을 채용한 영화가 인터스텔라입니다. 주인공은 커블랙홀인 가르강티아를 통해 5차원 테서렉트 세계에 진입합니다. 도넛 모양이라는 것은 특이점의 가운데가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점에 충돌하기 직전 아주 강한 추진력을 이용하여 특이점의 가운데를 통과할 수만 있다면 블랙홀 근처에 생성된 웜홀을 통해 다른 우주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온다고 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특이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무한대에 가까운 조성력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무한대의 조성력과 중력에도 끄떡없는 마법의 우주선을 타고 있었다고 해도 워물을 타고 탈출한 곳이 지구 근처일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우주 전체에 비하면 지구는 원자만도 못한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워물 자체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천체일 뿐 아직 존재가 입증된 천체가 아닙니다. 워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이점에 닿는 순간 호킹 복사에 의한 강력한 폭발로 인해 튕겨져 나올 수 있으며 튕겨져 나온 후 원래 들어갔던 블랙홀은 온데간데없고 이미 영겁의 시간이 흘러 종말을 맞이한 우주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의 특이점에선 시간이 극도로 느려지지만 당사자는 이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블랙홀의 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인류가 블랙홀의 소리를 발견했듯이 언젠가는 수수께끼 투성이인 블랙홀의 비밀을 모두 파헤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우주의 비밀을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